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이천의 박경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저희 아카이천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프로그램 우수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많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시간이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에는 중시 업무 심화, 그러니까 전체 처리 기초 심화 부분을 해드릴 거고요. 오후 2시 반부터는 중시 업무 심화에 저희가 일정한 수납 관리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체 처리 오전에 할 거는 저희가 신규 고객의 그 튜토리얼 동영상을 통해서 기초 부분을 알려드리거나 따로 컨택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심도 있게 좀 더 설명드리고자 온라인 교육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Q&A를 통해서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듣고 잘 모르는 내용이나 아니면 좀 더 아카 2000이 설명해 줬으면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기록에 그 Q&A 그러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 있으니 그 부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이제 중시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중시 업무를 제가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처음에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가 어디 있냐면 이 화면에서 상단에 보는 전체 처리 그리고 모든 메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전체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따른 전체 처리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콘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시면 위 상단에 전체 처리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어떤 화면 상관없이 전체 처리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기본적인 화면에 보여지는데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으세요. 일하시는데 좀 불편하시겠죠? 그러시면 마우스를 가고 화면을 크게 하신 다음에 큰 화면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화면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데스크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은 일의 한 70% 정도를 이 화면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추후에 다른 화면에서 일을 할 때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은 여기 전체 처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세팅 부분은 튜토리얼을 통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만약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자면 1번 화면, 2번 화면, 3번 화면, 4번 화면. 화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화면은 학생의 인적 사항 및 조회를 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학생을 입학하고 전반하고 퇴원하고 수강료 발생시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화면은 수납을 받는 공간. 그리고 4번 화면은 수납을 조회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딱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학생 이름을 칩니다. 만약에 학생이 있으면 나올 것이고요. 학생이 없으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 이어서 입력을 해야겠죠? 부모님 핸드폰 번호. 그리고 학생 핸드폰 번호. 있겠죠? 누시고. 무슨 학교에 선택할 수 있죠? 중등, 초등, 고등을 선택하시는 학교 선택하고 학년을 누시면 기본 인적사항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 누르면 학생이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학원에 기초 데이터를 전화로 오거나 상담을 하거나 매일매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을 입력하시면 이 학생을 저희 시스템에서는 비번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최소로 입력하는 부분 4가지를 입력을 했어요. 학생 이름, 전화번호, 학교, 학년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료가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넣어야겠죠. 차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문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력 눌렀지만 내용을 고친다.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메모사항이나 특이사항도 있다. 내용을 누르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십니다. 처음에는 입력, 나중에는 수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김학하는 학생이 입력됐지만 김학하라고 검색을 했을 때 김학하가 나왔어. 그러면 학원에 다니면서 동명이인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 준비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 핸드폰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을 인식합니다. 입력하시면 새로운 학생이 또 입력이 되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이 똑같다도 다른 방법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생 이름에 라벨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김학하 쳤을 때 김학하가 나왔죠. 그럴 때는 김학하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특수기호 A, B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학원의 사정에 따라 넣으시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학생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는 항상 중요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 이름은 꼭 넣어달라. 그래서 누구 학생 바로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학원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셔야 돼요. 학원에서는 일을 하실 때 메모지에 적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핸드폰에 등록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생을 가지고 저희는 비혼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단문, 장문.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기록이 또 남아 있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꼭 학교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제가 부모번에 하나만 넣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머님 핸드폰도 있지만 아버님 핸드폰도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 상태에서 가로 열고 뭐 한 칸 띄고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바로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낼 때 앞에 있는 번호만 나갑니다. 뒤에 있는 번호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쉼표를 넣어 주시면 무조건 문자는 두 분한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번호가 아니라 문자를 발송하면 어머니, 아버지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표를 잘 응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두 분 다 받아야겠다 쉼표, 어머니만 받아야겠다 그러면 쉼표 없이 앞에 번호, 아버님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번호를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앞에, 어머님이 뒤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기저자리를 입력을 해주세요. 보셨죠? 이런 특이사항이 나오면서 편안하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학교가 여기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클릭하고 여기에 필요한 학교 누신 다음에 입력 또는 수정, 학생이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 중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에 맞춰서 입력하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번 화면을 입력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원에 학생이 다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입력이 되어 있으면 학생이 조회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튜토리얼 교육을 통해서 만든 반 형태를 클릭하면 반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반들이 이 반을 클릭을 하고 입학을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입학을 하기 버튼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 상단에 날짜가 보이죠? 요거는 학생이 움직이는 날짜, 입학하는 날짜, 퇴원하는 날짜, 전반하는 날짜, 전반 취소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하나가 더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기준이라는 날짜가 있으세요. 이 기준이라는 날짜는 지금 우리가 만든 반들의 기준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일부터 다닐래요. 그러면 기준일이 내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의 기준일에 따라서 학생이 몇 명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구분할 때는 움직이는 시점의 날짜 하나와
그 반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은 제가 정규 수강을 세 가지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튜토리얼 교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등록한 날짜 수납일, 남은 횟수 플러스 다음 달 수강료, 주 단위 수강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제가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냐면 등록일 날 수강료는 얘가 4일 날 입학을 하면 4일 날 돈을 내는 수강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5일 날 입학을 했으면 5일 날 입학하는 수강료. 이게 등록일 날 수강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차액분 플러스 한 달 수강료라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어떠냐면 만약에 4일 날 들어왔어. 그러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수강료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씩 돌아가는 수강료입니다. 그러니까 차액분을 계산한다. 이 옵션이 어떤 되냐면 우리 남은 횟수가 몇 번이야. 그에 맞는 수강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 주 단위 수강료입니다. 만약에 3주 수업이다 라고 세팅을 했으면 지금은 저는 4주로 세팅해놨지만 보여드리려 3주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4일날 입학했어. 1주, 2주, 3주 수강료가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1주, 2주, 3주. 그러니까 한 달에 주 단위 세팅에 따라서 한 달에 수강료가 두 번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주 단위 수강료, 차액 입력하는 부분, 등록일 수강료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체 처리로 넘어와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이 등록일 날 수강료다. 클릭을 합니다. 반을. 이 상태에서 오늘이 11일이지만 저는 내일부터 다닐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이 움직이는 시점이다. 입학하는 날짜가 12일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학 버튼을 누르면 입학 처리겠습니까? 라고 창이 뜨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1일마다 20만 원을 언제? 그쵸? 할인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저희 학원은 뭐 형제 할인, 특별 할인만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만들었지만 우리 학원은 할인이 더 많다. 그럼 더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형제 할인 누르시면 할인된 금액이 보여지시죠?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누르면 입학을 하면서 여기 하단에 3번 칸에 보시면 수강료가 만들어져요. 이게 등록한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하나 팁으로 좀 제가 입학을 잘못했다고 따질 수도 있어요. 바로 퇴원을 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등록일과 퇴원일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데스크에서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입학을 잘못하는 경우 바로 퇴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입학을 잡을게요. 아까 횟수 말씀드렸죠. 입학. 저는 오늘이 11일이면 내일부터 다니는데요. 입학 시점 내일이겠죠. 입학 버튼을 누릅니다. 창이 뜨면 보세요. 한 달마다 수강료 1일자로 보이시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자동으로 여기 초액 청구 금액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12일부터 말일까지 금액 얼마겠죠? 이게 따져서 15만 원이다. 15만 원을 넣어주세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12일부터 말일까지 15만 원 발생이 되죠. 이 학생은 1일자로 고생되면서 20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남은 횟수 플러스 한 달 수강료를 보여드렸고요. 더불어서 이제 4주치 제가 세팅하고 보여드릴게요. 주 단위 수강료라면 입학을 누르면 입학 처리했습니까? 라고 12일부터 똑같습니다. 완료 버튼 누르면 4월 12일 날 수강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4주 후를 계산을 하고 또 수강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당 수강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시 이제 퇴원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많이 쓰는 게 옵션이 두 번째 옵션을 많이 쓰세요. 남은 횟수 다음 달 수강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Q&A를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남은 횟수 플러스 한 달 수강료 10일부터다. 입학 처리했습니다. 창 보이시죠? 완료 버튼 후. 아니죠. 초기 청구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15만 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입학이 되면서 수강료가 만들어지죠. 지금 입학 부분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클릭하면 아까 제가 기준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이 안 보이죠? 12일로 클릭하면 학생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반의 기준일이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잘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퇴원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입학을 할 때는 반 목록을 클릭해서 반을 클릭하고 입학을 잡았지만 퇴원은 수강반을 클릭해서 날짜를 지정 후에 퇴원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버튼을 누르면 퇴원 사유가 나오죠. 어떤 사유로 퇴원할 것인가. 그리고 퇴원 등급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퇴원 등급은 이 학생이 올 것 같다. 아니면 뭐 다시는 뭐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준점을 학원에서 나름대로 세우신 후에 잡으시면 됩니다. 차후에 제가 인원 관리할 때 퇴원생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퇴원하는 방법. 그리고 전반하는 방법. 반을 옮기는 경우죠. 만약에 이 반에서 다른 반으로 간다. 앞으로 옮겨올 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전반 버튼을 누르면 전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강반 리스트에 어떻게 보이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수강 이력을 보면 마이너스는 나올 반, 플러스는 들어갈 반. 현 시점에 미래가 벌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반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다. 플러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전반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상반으로 복구됩니다. 지금 입학, 퇴원, 전반 취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수강료 발생도 말씀드릴게요. 수강료 발생. 미래의 수강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수강료 발생 한번 더 할게요. 과거에 미수낸 수강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강료를 왜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데스크 실장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알아야 된다. 아니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수강료 발생을 통해서 미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누구라도 좋아했을 때 이 학생의 미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금액일자 변경도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일자 변경 클릭하시면 보이시죠? 이 학생은 이 반에서 매달 20만 원을 받아. 그렇지만 김학하 학생이 동생이 와서 그러면 형제 할인을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형제 할인을 넣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러면 다음 달부터는 할인된 금액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미리 적용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형제 할인했는데 얘가 할인이 취소를 해야 돼. 그러면 금액일자 변경을 통해서 할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 취소 넣고 완료 버튼이면 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학원에 움직이는 현황들을 빨리빨리 캐치했다. 그러시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미리 적용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강료를 적용하는 부분. 이어서 3번 수납하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지금 내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요. 실제 받은 금액, 입금 형태, 어떤 거를 받았는지 선택을 하신 후에 선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경우. 지금은 저는 신용카드 연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렇지만 저희 신용카드 연동을 쓰시는 학원은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입금 형태를 인지해서 수납 처리가 됩니다. 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경우도 보여줄게요. 선택 처리 같은 경우는 체크하고 뭐겠어요? 무슨 카드 넣고 선택 처리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학원에서 돈을 받을 때는 변수가 많으세요.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은 A카드, 10만 원은 B카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학부모님이 카드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카드에 따라 쓰시는 뭐 금액대가 또 틀리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15만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실제 납입액 10만 원을 넣으시고 입금형 닦아 선택하죠. 근데 선택 처리가 아니라 차액 미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이 딱 받아지죠. 이 상태에서 다른 카드를 선택합니다. 놓고 선택 처리 누르시면 바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납입 이력에 누르시면 며칠자 날짜를 납입 금액 얼마를 무슨 카드로 받았다라는 부분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미납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선택 처리와 차액 미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학부모님이 10만 원 내고 10만 원 차후에 낼게요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실제 납입액에 10만 원을 넣어주세요. 카드 선택하시고요. 차액 미수를 누르면 10만 원이 남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미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미수 얘기했으면 이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는 저희 모바일 결제를 위해서 미수 관리를 보다 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클릭하고 모바일 결제를 누르면 이 부분 미수 내용들이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모바일 결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계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학부모님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뭐 미수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10만 남았다 그럼 차후에 받으면 되겠죠. 근데 학원을 운영할 또 변수가 또 있어요. 어떤 변수냐면 현장 할인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 여기서 금액일자 변경해서 적용되는 할인은 정규 할인인 거고요. 현장 할인이 있습니다. 현장 할인은 10만 원을 체크하고요. 그래 5%를 해줄 거야. 그럼 즉석 할인 보이시죠? 여기에 숫자를 넣으시면 할인된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 100 이하는 퍼센트로 계산하고요. 100 이상은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신 후에 어떻게 해서 차액 미수 누르면 안 되겠죠. 2만 원 남기지 않을 거니까. 그럴 때는 선택 처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틀린 이유를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사유에 현장 할인 누르시고 선택 처리되면 처리가 됩니다. 없어졌죠? 미수도 안 났고요. 납입을 보면 예전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받았어. 현장 할인으로.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에 따른 유형을 보여드렸어요. 처리 방법이 좀씩 다르죠. 학원에 어떤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맞춰서 선택 처리, 차액 미수, 아니면 현장 할인.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고된 것과 신고되지 않은 것이 나눠지고요. 저희는 현금 영수증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 비용이 있지만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학생에 클릭을 하고 확정 옵션을 누르면 계좌를 누르면요. 여기에 현금 영수증 번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번호를 넣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체크와 동시에 여기 보시면 입금 형태를 현금이라고 바꿔요. 그럼 현금 영수증 발행 보이시죠? 체크하고 수납 처리하는 순간 어디로?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영수증을 통해서 아니면 진역과 단말기처럼 또 끊을 필요가 없으세요.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납입 이력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 끊고 발행번호, 승인번호가 몇 번이다 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안 돼 있으시면 그냥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 기록이라는 옵션이 생성이 되세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하나 팁을 또 드릴게요. 수업이 하나 더 만들고요. 어떤 경우냐면 학원에서 전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현금에서 발행이라고 저희랑 계약 안 한 학원들은 체크하시고 수납 처리할 때 납입 사유에 승인 번호를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영수증 보면 승인 번호가 있을 거예요. 현금을 끊으시면 그 번호를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차후에 승인 번호를 가지고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수납 처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확장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들이 또 기능이 또 숨어져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환불하는 기능, 그리고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문자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옵션들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문자는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거는 문자 내역을 학생의 조회에 문자 내역을 사용하신 후에 SMS 누르면 단문, LMS랑 MMS 누르면 장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미납을 클릭하면 우리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표와 미납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통해서 문자도 손쉽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확장 option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환불하는 경우 납입 이력을 누르면 돈 받은 이력이 보이시죠? 돌려줄 것을 체크하시고요. 환불된 금액 얼마. 사유 쓰신 다음에 환불 처리 버튼 누르면 환불이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연동을 안 한 상태에서 처리하는 방법인 거고, 만약에 저희랑 신용카드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승인 내역에서 취소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승인 번호 보이시죠? 체크하고 더블 클릭해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학생을 조회합니다. 미수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미납 수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 수강료가 잘못됐거나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날짜와 금액을 변경해야 돼. 체크하신 후에 확장 옵션 3번을 누르시고 미납 수정 삭제를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납입 기한, 날짜도 바꿀 수 있고 금액도 바꿀 수 있고 사유는 꼭 넣어주세요.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 버튼 누르면 없어지죠. 그래서 미납 수정을 통해서 미리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SMS, MNS 조회를 통해서 문자 나간 내역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가끔 저희 쪽으로 좀 많이 전화 오세요. 내역을 한번 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학생에 대해서 제가 수납받고 돈 받는 것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 상담 구분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바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상담 구분, 어떤 상담을, 상담 주제는 어떤 주제로 상담 내용을 입력 후에 추가 입력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상담이 입력이 됩니다. 누적해서 상담도 계속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우리 학원 모두 다 상담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담 입력, 그리고 데스크에다 가장 많이 전화하는 게 뭐겠어요? 출결도 부분도 전화 오겠죠.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출결을 강사분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데스크에서 미리 알았다라고 넣으시면 여기 학생 하단에 보시면 출결 기록 조회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학생의 출결이 쭉 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바뀌죠. 그러면 사유 누르신 다음에 출결 기록 수정 버튼을 눌러서 출결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렸어요. 4번은 제가 오후 타임에 2시 반부터 그냥 수납에 조회하는 분이 좀 묶였기 때문에 그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면 학생을 입력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학생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부분, 반배치를 하고 퇴원하고 전반하는 부분, 그리고 수납을 받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요 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이런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처리하다가 처리가 잘 안 돼,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어, 그러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1599-0056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충분한 응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원격이라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면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30분 정도에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Q&A를 통해서 저율적으로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왜냐하면 지금은 세팅 위주보다는 어떻게 잘 쓰는 부분이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질문 주신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세팅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